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부터 시작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오늘 오전 3시 이루어진 FOMC의 발표의 영향으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 것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7일 새벽 3시 FOMC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3시 당시 성명서가 발표가 되자 시장의 불안감이 증가하며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시 30분경 제롬 파월이 운을 띄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회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미 증시 또한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시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3시 30분 이후 제롬 파월 등장부터 회복하며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FOMC의 발표 전에 시장의 예상은 금리가 이제 0.25에서 0.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었는데 이번 나온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기준 금리의 경우는 시장의 예상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말 인플레이션이 4.3%로 현재보다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또한 양적 완화는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양적 긴축에 대하여서는 다음 FOMC 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이로써 다른 그 어떤 때보다 긴장이 되었던 3월 FOMC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을 포함한 나스닥 그리고 국채 금리 또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더욱 몰아서 더욱 상승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제 작년이죠. 2021년 10월까지 가격을 기가 막히게 맞추면서 작두를 탔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11월부터 들리기 시작하며 조용해진 애널리스트이죠. 이 플랜 B에게서 소식이 나왔는데 플랜 B가 올린 트위터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플랜 B가 하나의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해석을 하자면 스톡 투 플로우 모델 기준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60% 저평가된 상태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사람들은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향후 2년 내에 비트코인의 평균가가 10만 달러까지 상승을 한다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아직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약 60% 저평가된 상태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10만 달러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 상승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홀더들과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언제 도달할 것이냐에 대해서가 궁금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안다면 워렌 버핏을 가볍게 뛰어넘는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비트코인의 소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루나 혹은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오랜만에 이에 대한 가격 분석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테라 하면은 맥주 테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 소맥 조합이 이제 테지나라고 합니다. 테라 진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술을 못 먹으니 별 소리를 다 하고 있네요. 네, 무튼 테라에 대한 가격 전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루나 신고점 경신시 150에서 170달러까지 상승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약 47.4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칼레오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테라 혹은 루나가 이제 다시 한번 104달러 선을 넘어 신고점을 경신한다면 150에서 17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관련 그는 바이낸스, 루나 대 비트코인 일봉 기준으로 지금 2개월간의 매집 후 적정 가격을 발견하는 단계에 온 것으로 보인다. 만약 2개월간의 매집 기간 후에 온 반등이 25%에 그친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을 것이라 덧붙였다고 하네요. 작년이죠. 2021년 말 정도에 루나의 상승 퍼포먼스는 상당하였었습니다. 이에 갤럭시 디지털의 CEO이죠.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루나가 $100에 도달 시 타투를 새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100를 돌파하자 갑자기 조용해지며 스리슬쩍 넘어간 스토리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 것을 보면 안 한 것이겠죠. 혹시 루나, 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는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로버트 기요사키가 암호화폐 시장에 보여주었던 스탠스를 한번 살펴보자면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유한 투자자들이 최후의 승리자라며 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하여서는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권과 관련하여서 비트코인에 작별을 할 시간이다 라는 트윗을 하는 등 좋게 보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좀 이상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오늘 새로운 트윗을 남겼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하여 비트코인이 다시금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정확히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암호화폐 안전자산으로 부상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부상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러시아 루블화가 폭락한 이후 많은 러시아인들이 비트코인을 생명줄로 여기고 있다며 이미 우크라이나인의 13%, 러시아인의 12%, 미국인의 8%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별도의 트윗을 통하여 사우디의 위안화 결제 협의 소식과 함께 달러의 종말을 언급했다고 하네요. 확실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암호화폐 시장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중앙화된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탈중앙화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렇게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스템이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나아갈 길은 아직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는 뜻이 될 텐데 지난 2020년 말부터 참 신기하게도 글로벌적으로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는데 딱 좋은 조건들로 갖추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과연 이 시장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 기준으로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유명 벤처 투자자의 경우는 블록체인의 유용성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언급을 하였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유명 벤처 투자자 애덤 델 블록체인 유용성 부정할 수 없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명 벤처 캐피탈 리스트이자 온라인 증권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도메인 머니의 최고 경영자인 애덤 델의 경우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는 유용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와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오늘날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투기적인 관점과 무관하게 블록체인 기술에서 파생되는 실제 수익과 현금 흐름은 해당 산업을 상당한 수준까지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그리고 부가 산업인 NFT를 포함하여 플레이2원이라고 불리우는 P2E까지 상상도 할 수 없던 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도박, 투기 심지어 워렌 버핏에게서는 엑셀 데이터 쪼가리라고 불리우기까지 했던 이 시장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과연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 속도는 개인적으로도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항상 저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앞질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놀랍다라는 말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연도 2022년도 들어서는 그 속도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은 빨라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글로벌 금융사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제 더 샌드박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글로벌 금융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름만 들으면 바로 아시는 은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샌드박스 HSBC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사 최초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가 HSBC 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사 중에서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에 합류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HSBC 은행은 더 샌드박스 가상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더 샌드박스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 및 스포츠 커뮤니티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HSBC 은행의 경우는 샌드박스 랜드에 스포츠존을 조성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금융기관, 금융기업들이 디지털 토지, 디지털 자산, 이제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글로벌 투자 은행이죠. JP모건 또한 이제 투자 은행 중에는 처음으로 디센트럴 랜드에 오닉스 라운지를 개장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확산과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한 새로운 해지 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이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떠오름에 따라 이러한 연장선상의 부가 산업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시장 확장의 속도들이 무섭도록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만큼 성장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앞으로 3년 뒤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 속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에서 러시아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하여 디폴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한 영향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죠.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러시아 사실상 디폴트 선언을 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16일 러시아가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기로 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블룸버그의 경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제재의 직격탄을 맞고 100여 년 만에 첫 국가 부도를 선언하기로 했다며 러시아의 달러와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는 7억 3천만 달러로 지급일이 이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두 건의 달러와 표시 국채에 대하여서는 1억 1,700만 달러의 이자를 16일까지 지급해야 하는데 러시아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디폴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자 상환을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디폴트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게 블룸버그 측의 설명이라고 하네요.
현재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초반 강력했던 러시아의 분위기가 점점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러시아 측의 경우는 해외 채권자들에게 약속대로 국채이자를 갚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채권자들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인데요. 러시아의 재무장관인 안톤 실루아노프의 경우는 오늘 블룸버그와의 또 다른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채권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외화로의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부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고 지불을 했다. 이제 공은 미국 측에 있다고 강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쉽게 말해서는 이제 디폴트에 대한 상태를 서방에 떠넘기게 된 셈이 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확실히 러시아의 경제적인 상황이 쉽지 않은 상태이며 책임을 떠넘길 정도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전장에서 이제 러시아 측의 보급로가 끊기며 경험이 없는 병사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우크라이나 측으로 가세가 기울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전쟁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게 될까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피터 시프에게서 현재 상당한 논란이 될 만한 트윗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영상을 통해 많은 이야기들을 전할 때 이러한 복장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전쟁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요. 이 피터 시프는 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지 트위터 사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사진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화상으로 연설한 것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양복도 없냐, 미국 의회에 존경심을 보여라 같은 내용의 트윗을 올리며 현재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피터 시프의 의견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는 폭격을 맞고 있는데 양복을 어떻게 입을 수가 있냐?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으면 된다와 같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댓글로 많이 달리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피터 시프의 트윗은 올해 최악의 트윗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안 그래도 투자자들에게 이제 상당한 욕을 먹는 인물인데요. 그 욕만으로는 이제 장수하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정말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트윗을 올린 것인지 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가격 상승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3포인트 상승한 27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오랜만에 보는 공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 극단적인 공포 단계만 몇 주째 보아왔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제사회에서의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도와 규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